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찾아와서 감사드리고요. 수TV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잊지 말고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슬슬 저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리고 수치적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바뀐 점은 이제 어제는 제가 여기 가운데 그래프를 새로 쓴다고 했잖아요. 이 그래프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 전체적인 이 팀들의 비교를 하기에 좋은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인데 꽉 차 있을수록 좋은 거다. 막대 그래프가 많이 차 있을수록 좋은 거고, 순서대로 경기당 득점, 경기당 리바, 그리고 지금 필드골 성공률, 자유투 성공률, 3점슛 성공률, 경기당 어시스트, 경기당 턴오버 어시스트 비율, 블락, 스틸, 이런 수치들이거든요. 모든 팀들을 다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이 그래프가 많이 차 있을수록 좋은 팀이다. 그래프상으로 위쪽이 원정팀, 아래쪽이 홈팀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 바뀐 게, 여기 아래 보면은 이렇게 좀 표로 해가지고 수치들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제 여기 밑에 샬럿 대 보스턴, 뭐 샬럿이 홈팀이니까 여기다 적었고, 순서대로 이제 점수는 이 샬럿이 최근 4경기 동안 118.5점을 넣고 있고, 이거는 리그에서 4등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래가지고 뭐 옆에는 이 야투라든지 3점슛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놨고요. 이게 5손가락 안에 들면은 제가 좀 이렇게 진하게 해놨습니다. 볼만하다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뭐 평범하게 해놨는데, 무튼 이런 식으로 최근 몇 경기 동안 이런 득점 수치라든지,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수비인데 상대팀한테 몇 점을 내줬고, 야투율은 얼마나 내줬으며 3점은 얼마나 허용을 했다, 그런 거거든요. 눈에 들어오는 거는 지금 보스턴은 야투율은 조금 부족한데 득점이라든지 3점슛이 손에 꼽힌다. 그리고 수비도 특히 3점슛 수비가 좀 손에 꼽히는 수치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 참고하면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시즌 초반이라 갖고 제가 이렇게만 갖고 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팀들의 폼에 따라서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몇 경기 동안 연승 중이라거나 연패 중이라거나 아니면은 눈에 들어오게 야출이 좋다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몇 경기씩 이 정도 구간에 얘네들의 스탯이 어떻다, 이런 것들 해놓을 테니까 이것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튼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고요. 이제 오늘 거 분석 시작하면 샬럿 대 보스턴 시작인데, 직전 경기가 바로 이 두 팀의 매치업이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제가 그 경기 분석하기 전에 양팀의 맞대결 상으로 보스턴이 상대전적 2대9로 최근에 많이 이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근데 샬럿이 생각보다 잘 비볐던 날이었었어요.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면은 스코어상으로는 뭐 보스턴이 15점 차로 대승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4쿼터 때 삑삑이로 보스턴이 좀 마인을 굳힌 거였습니다. 샬럿이 플래그런트 파울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먼저 이제 그랜트 윌리엄스, 옛날 보스턴 선수인데 갑자기 테이텀한테 뒤에서 갖다 박더라고. 그래서 플래그런트 파울 받고 퇴장당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테이텀이 3점슛을 쐈는데 라멜로 볼이 발을 못 뺐다가, 그래갖고 또 거기서 플래그런트 파울 받고 테크니컬 파울도 나오고, 이러면서 보스턴이 막판에 좀 삑삑이로 경기를 많이 굳혔었어요. 샬럿이 게임 내내 좀 많이 비비는 그런 양상이었었는데, 어쨌든 이날 야투율 같은 것들을 한번 보면은 기본적으로 샬럿은 이날 뭐 마일스 브리치가 조금 안 풀렸는데 라멜로 볼이 31득점, 나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서 트레맨도 힘을 내주기도 하고, 전체적인 야투율이 46.2%에다가 3점이 40% 근처였었거든요. 3점이 40% 근처. 근데 일단은 자유투가 12개 중에 6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반면에 이제 보스턴 같은 팀 보면은 자유투가 샬롯보다 거의 한 23개? 그 정도를 더 얻어냈다. 기본적인 자유투에서 23점 차이가 났고요. 3점슛은 보스턴이 31%로 안 들어간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샬롯이 비교적 보스턴보다는 야투 감은 좋았는데, 좀 경기 후반부에 본인들이 조금 이 경기를 놓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또 저는 오바를 갔거든요. 근데 오바가 되게 어렵게 됐어. 경기가 233점이 나긴 났는데 이게 사실 전반전에 138점이 났단 말이야. 되게 서로 간에 주고받고 샬럿도 잘 싸고 그랬는데 3쿼터 때 갑자기 40점밖에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막판에 그래도 삑삑이 덕에 오바가 난 경기였었고, 보스턴도 삑삑이 덕에 핸디를 한 셈이었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야투의 면에서 보스턴은 평소보다 안 터졌고 샬럿은 평소보다 잘 터졌고, 이런 느낌인데, 기본적으로 샬럿이 지금 리그에서도 손꼽히게 득점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라멜로가 있을 때는 샬럿의 템포가 상당히 빠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보스턴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팀인데, 샬럿 역시도
네 번째로 잘 던지고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일단 저는 오늘 3쿼터는 약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3쿼터 때 아마 초반에 거의 한 5분 동안 8점밖에 안 났나 그랬거든요. 4분인가? 그랬었는데 그거는 정말 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보스턴이 어제보다 3점 같은 게 조금이라도 더 터진다면은 저는 뭐 오바라든지 마헨 똑같이 가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보스턴 쪽으로 좋게 보고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양팀의 백투백 전적도 보면은 샬럿은 작년에 4승 11패로 안 좋았는데 보스턴은 백투백일 때도 12승 2패로 잘한 편이었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멤피스 경기. 지금 양팀 다 그 누수가 굉장히 많아요. 필라델피아는 기본적으로 팀에서 엔비드랑 조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맥시만 슈퍼스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멤피스도 지금 베인 스마트 못 나온다고 하고 지금 그 외에도 쓸만한 선수들 빈스 윌리엄스나 루크 캐너드, GG 잭슨 얘네들 다 지금 뛰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웰스라든지 이런 애들 갖다 쓰고 있는데 근데 여차저차 직전 경기는 멤피스가 모란트가 아주 대활약을 한 경기였었습니다. 그날 이제 미러키를 상대로 아주 모란트가 대단한 모습을 선보였었는데 글쎄 그런 경기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멤피스가 홈에서는 또 기분이 좋은 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이 경기는 되게 어두운 경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라인업상으로 하자도 많은 편이고 필라델피아는 지금 맥시만 막으면 공격이 되게 안 굴러가는 대신에 이렇게 뎁스상으로는 멤피스보다는 필라델피아가 이런 그 맥시나 모란트 말고 다른 애들을 봤을 때는 평균적인 레벨루가 약간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건 있는데 필라델피아 현 시점에서 공격 리그에서 최약체 수준입니다. 야투라든지 3점 슛이 되게 성공률이 낮고 3점 슛도 많이 허용하고 있고 반대로 멤피스는 이 득점 자체는 많이 해주고 있다. 멤피스가 지금 리그에서도 이 템포가 상당히 빠르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한 4번째 정도로 빠른 팀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에 반해서 필라델피아는 기본적인 득점이 저조하고 수비는 그냥 3점 많이 주지만 어지간치 하는 편이고 이래갖고 되게 이 경기는 사실 안 가고 싶은 경기인데 일단은 저는 필라델피아보다는 멤피스의 가능성을 조금 더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멤버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개인의 캐리력 같은 거 생각하면은 모란트가 오히려 맥시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윈 레벨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생각보다 이제 알다마라든지 이런 애들도 잘 도와주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여태까지 경기를 치러 왔을 때 필라델피아가 엔비드가 조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진짜 맥시만 틀어 막으면은 야투도 그렇고 잘 안 좋아. 그래가지고 저는 멤피스를 조금 더 좋게 보는 편이긴 해요. 다음 경기는 이제 토론토 대 세크라멘토 경기인데 이거는 토론토가 참 파악이 힘듭니다. 지금 스카디 반즈도 부상을 당했고 퀴클리도 계속해서 못 나오고 있고 그런데 반즈랑 퀴클리가 없는 두 경기 동안 토론토가 지금 RJ 바렛이랑 그레이디 딕이 계속해서 30점을 넘기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라인업 보면은 여기는 다비온 미첼 지난 시즌 세크인가? 거기서 주워온 선수에 지나지 않고 모그보 작년에 2라운드 후반부에 드래프트된 선수예요. 퍼들 사실 좀 견실한 센터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현대적인 빅맨도 아니고 토론토의 라인업이 사실 별 볼일 없단 말이야. 근데 오늘도 레이커스한테 1쿼터에 거의 30점 가까이 뒤지다가 그거를 기어코 프랭까지 만들기도 하고 토론토가 반즈랑 퀴클리가 없는데도 생각보다 잘 비빕니다. 그런 것들 일단 눈에 들어오고요. 반대로 세크라멘토의 전력은 좀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사실 세크가 오늘은 팍스도 잘했고 그런 날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사보니스가 약간 별로였어. 그리고 이 허더 저는 이번 슬롯에 사실 허더랑 그 이제 키온 앨리스가 경쟁 중이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허더가 별로 못했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키온 앨리스를 별로 안 쓰더라고 클러치 때도. 어쨌든 약간 좀 아쉬운데 그래도 오늘 세크라멘토는 애틀랜타한테 시종일관 앞서다가 4쿼터 때 역전당했지만은 다시 이제 데로잔 같은 애들이 클러치에서 힘내주면서 자유투 삥뜯기나 이런 것들로 다시 마행까지 벌렸는데 어쨌든 세크는 지금 올 시즌 전력이 꽤나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만한 것 같고요. 지표상으로 보면은 지금 토론토의 수비가 트리플 꼴찌급입니다. 지금 점수 리그에서 가장 많이 주고 있고 야투나 3점슛 허용률 거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거든요. 허용하는 게. 이래가지고 토론토는 공격이 아예 안 되지는 않지만은 그만큼 수비에서 내주는 것들이 많다. 반대로 세크라멘토는 지금 사실 공격이 옛날처럼 템포가 엄청 빨리 구르고 이러진 않는데 야투율 같은 것들은 높다. 이런 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세크 쪽을 보는 게 맞아 보여요. 그리고 세크가 백투백이고 토론토도 백투백인데 둘 다 백투백일 때는 그냥 평범합니다. 세크라멘토가 순위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은 편이긴 한데 그만큼 토론토도 좋은 면은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세크 쪽으로 보는 게 맞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체크를 했을 때 이게 5.5였는데 지금 보니까 7.5로 바뀌어버렸네. 이러면 조금 빡세긴 한데 그래도 저는 지금 RJ 바렛이랑 그레이드 딕이 두 경기 연속으로 30점을 넘기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꾸준하게 막 1, 2옵션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30점을 넘겨줄 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생각보다는 잘 터지고 있다. 약간은 이제 뭐 야투 운 같은 것들도 조금 가미가 됐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어레이라든지 좀 키온 앨리스 같은 좋은 수비수들이 붙으면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세크 사이드에다가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휴스턴 대 골든 스테이트 경기 한번 볼 텐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맞대결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시즌 동안 맞대결이 13대 빵이에요. 13대 빵. 이거는 뭐 휴스턴이 하든 떠나고 나서 리빌딩을 한 것도 있지만은 골든 스테이트가 어쨌든 4시즌 동안 휴스턴을 쭉 이렇게 개패왔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골스가 13연승 맞대결을 달리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현 시점에서 골스가 지금 뭐 위긴스는 돌아왔지만은 커리가 없다는 점 이게 많이 거슬리긴 하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골스는 커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작년에는 득점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한 7점가량 있었다. 전체적인 경기력도 한 8점가량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반해서 휴스턴은 올 시즌 제일런 그린이 휴스턴의 고투가요로 거듭이 나면서 3점슛 같은 것도 괜찮고 경기당 약투 20개 이상 던지는데 점수도 평균적으로 한 28점가량 넣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휴스턴의 최고 이제 돋보이는 점이라면은 얘네들이 이제 강력한 리바운드를 바탕으로 상대팀보다 더 많이 던지는 농구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많이 던지는 거에 비해서 휴스턴이 야투율이 너무 별로예요. 리그 29등 수준이어가지고 야투를 100개를 던지고도 100점을 간신히 넘기는 막 이런 농구를 한단 말이야. 그게 좀 아쉬운데 그에 반해서도 실점 자체도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휴스턴이 이메 우도카 감독이 이런 젊은 로스터를 잘 만들어냈다.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휴스턴도 뭐 템포가 아주 막 빠르지는 않은 팀이고 그런 것들이 보이기는 한다. 반대로 골스는 생각보다 수비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지금 몇 경기 안 하긴 했지만은 상대팀을 100점 미만으로 평균적으로 묶고 있고요. 야투나 3점 모두 다 아주 엘리트 수준으로 상대를 묶고 있거든요. 본인들은 득점은 리그에서 세 손가락 정도로 많이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물론 골스가 시즌 초반에 저번엔 뭐 워터스라든지 버디 힐드도 사실 예상보다는 아주 잘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3점슛 같은 것들이 꽤나 잘 터지고 있긴 한데 아까 말했다시피 휴스턴이 상대팀한테 많은 리바운드를 따오는 걸 바탕으로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근데 골스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얘네들이 높이가 높진 않지만은 리바 단속이 꽤나 잘 되는 팀이거든요. 작년에도 골스가 후반기 때 리바 같은 거 전체 2위인가 하고 그랬었어. 그런 구간도 있었는데 어쨌든 휴스턴의 강점이 아주 막 나오기는 좀 어려운 경기이기도 하다. 골스도 막 트잭대 같은 애들 키가 좀 작고 그나마 뭐 해봤자 루니 이런 애들밖에 없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박스아웃이나 이런 위긴스, 워터스, 포지엠스키 전부 이 되게 허슬이 넘치는 애들이라서 리바 관리가 잘 되는 편이에요. 휴스턴의 강점이 조금은 나오기 어렵다 이런 생각도 있고 기본적으로 골스의 이런 강력한 수비 이거 바탕으로 저는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저는 217.5로 떨어졌으면 사실 언더는 간당간당한데 골스가 프렘 받았으면 현 시점에서는 봐도 나쁠 것 같진 않아. 말했다시피 상대전적이 13대 0인데 이거를 휴스턴을 갑자기 보는 것도 그렇고 골스 정도의 팀이 커리가 없다고 해도 뉴올전에 굉장히 잘 돌아갔는데 5.5 정도면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미러키 대 클리블랜드는 지금 6전 전승인 팀이고요. 미러키는 리그에서도 1승 4패 상당히 처져 있는 위치에 있다. 쿤보도 있고 릴라드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게 일단 릴라드는 터지는 날에도 수비가 워낙에 안 좋은 선수여가지고 그만큼 내주는 친구고요. 이 벤치에서 포르티스가 원래 미러키의 벤치 에이스인데 별로 못해. 직전 경기도 외곽에서 오픈 3 찬스를 내줬는데 멤피스에서 그 이제 자택주가 버티고 있는데 그거를 드라이브인을 하다가 그냥 공격 기회를 날려먹더라고. 이렇게 좀 판단도 그렇고 바스켓볼 IQ도 좀 별로고 이래가지고 확실히 이제 포르티스는 미러키에서 그렇게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뭐 가끔 캐리도 해주고 이랬었는데 미러키가 뭔가 아구가 안 맞아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 있고 제가 여기 실수로 미들턴이라고 적어놨는데 아마 이 자리는 토린 프린스가 뛰게 될 거예요. 토린 프린스는 이번 시즌의 개막전 그때 3점 잘 꽂은 거 말고는 그 이후로는 좀 많이 아쉬운 편입니다. 미러키의 전반적인 라인업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저는 대신에 클리블랜드는 지금 아주 최고예요. 특히 이 눈에 들어오는 게 갈란드가 오늘도 제가 경기 보니까 나왔는데 야투율이 51% 찍고 있더라고. 원래는 갈란드는 효율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닌데 요즘에 잘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 모블리 칭찬을 되게 많이 했는데 모블리가 작년보다도 이 애킨슨 감독의 지휘 아래 공수 양면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많이 넓혀가고 있다.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묻어 나오고 클리블랜드는 벤치도 훌륭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클리블랜드가 득점, 필드골 성공률 이런 면에서 3루슛도 지금 이런 각종 공격 지표에서 리그 1위를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어제 적어놓은 거라고 약간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클리블랜드는 득점, 야투율, 3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수준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런 점들은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러키는 말했다시피 공격이 3점도 지금 생각보다 안 들어가고 수비적으로도 실점이 리그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반면에 클리블랜드는 수비를 5번째로 잘하고 있다. 오늘도 이제 클리블랜드가 일찌감치 상대를 그냥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었죠. 올랜도한테 아마 전반전에 이미 20점 차를 찍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그걸 좁혔다가 다시 벌리고 지난번에 레이커스도 1쿼터 만에 KO 시키고 클리블랜드가 거의 뭐 매경기 이렇게 핸디를 조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클리블랜드가 이거를 프렌을 받았다? 물론 백투백이기는 해. 클리블랜드가 백투백 전적이 조금 안 좋은 편이긴 한데 그 어제 클리블랜드 애들이 관리를 나름대로 잘 받았거든요. 출전 시간 같은 게 얼마 안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크게 저는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태 뭐 상성 면에서도 두 팀의 맞대결 같은 것들은 물론 미러키가 클리블랜드한테 잘 싸운 것도 있었는데 클리블랜드도 나쁘지 않게 싸워왔습니다. 작년에도 뭐 원정에서 승리해본 적도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 분위기라면은 저는 클리블랜드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언더오버는 일단 오바. 아무래도 미러키가 그래도 humbo라든지 릴라드 같은 확실한 득점 자원도 있는 편이고 클리블랜드의 득점력이 작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 이런 것들 바탕으로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샌안토니오 대 미네소타 경기인데 미네소타가 오늘 되게 어렵게 이겼어요. 전반전에는 한 10점 차까지 벌리고 그랬었는데 미네소타가 덴버의 벤치 구간 때는 많이 벌렸다가 주전이 올라오면 다시 좀 밀리고 이 덴버가 25대 3으로 3, 4쿼터 때 미네소타를 아주 압박을 크게 했었거든요. 근데 미네는 그거를 뒤집어냈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 미네소타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미네소타도 백투백이거든요. 작년에 민선 백투백일 때 8승 5패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지금 올해 샌안토니오가 이제 뭐 저는 크리스 폴이 오면서 소엔 같은 애들이 좀 좋아졌다. 야투율도 많이 오르고 리바운드에 집중도 하고 이러면서 크리스 폴이 오니까 이런 좀 리딩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본인의 몫을 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대신에 웬맨야마가 공격면에서 생각보다 많이 별로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샌안토니오는 득점도 리그에서 29등 3점슛도 26% 정도로 잘 안 꼽히고 있는데 웬맨야마가 저는 글쎄 막 듀란트처럼 이런 높은 타점을 이용해가지고 고공폭격을 할 거면 하고 인사이드에서 좀 할 거면 하고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있어. 공격면에서는 수비는 확실히 좋은 카드인데 그런 점들이 약간 아쉽고요. 그래서 샌안토니오는 지금 상대팀의 이런 그 실점이라든지 그리고 야투 억제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본인들의 공격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샌안토니오 농구가 평균적으로 5경기 동안 108.6점에 그쳤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작년에 비해서 미네소타는 수비가 아주 좋지는 않아 지금까지는. 뭐 수비 같은 거 이제 3점슛 같은 것들은 잘 맞고 있고 앤트맨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3점슛을 메이드하고 성공률도 44%로 좋거든요. 그런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미네소타는 완성형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저는 3.5 정도의 핸디면은 미네소타를 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미네소타도 그렇게 빠른 팀이 아닌데 샌안토니오가 공격도 안 되는데 수비는 오히려 잘 된다. 언더팀의 양상이다. 이런 것들 보면은 언더도 봄직한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수치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대 마이애미 경기 이거는 솔직히 좀 약간 어려운 경기 같이 보이는데 마이애미는 저는 이제 좀 조정을 통해서 원래 버틀러가 주전 멤버들이랑 뛸 때는 많이 안 던진다. 에이스다운 면모가 없다. 로지어나 히로한테 오히려 밀어주고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버틀러가 오히려 이 벤치 구간들이랑 많이 좀 뛰면서 USG 퍼센트가 많이 올라갔다고 했었어요. 야투도 많이 던지고 그래서 버틀러 개인의 스택 같은 것도 조금 챙기고 나쁘지 않은 운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승리로 이어지지는 못했거든요. 지난번에 뉴욕한테도 타운스한테 아주 공략도 당하고 이랬었는데 오늘 상대하는 워싱턴은 뭐 그래도 상대할 만한 팀이기는 해. 시즌 초반에 조던 풀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거슬리긴 하는데 내일은 이제 쿠즈마까지 못 나온 날입니다. 워싱턴은 지금 전반적으로 애들이 나쁘진 않아. 특히 조던 풀이나 쿨리발리 이런 애들이 만족스럽거든요. 근데 쿠즈마는 사실 되게 못하고 있는데 내일 못 나오는 거 어찌 보면 워싱턴에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볼 만하다고 보여요. 돋보이는 거는 워싱턴은 지금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는다는 거. 이거는 뭐 애틀랜타 같은 애들 많이 만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실점도 리그에서 손꼽히는 정도로 많이 해주고 이런 야투 방어율 같은 것들도 되게 구린데 그래도 득점은 심심치 않게 해주고 있다. 반대로 마이애미는 공격면에서 되게 안 풀리는 팀이에요. 점수도 못 내고 야투율도 별로고 그 대신에 수비는 조금 한다. 뭐 이런 팀이어서 둘 간의 색깔이 많이 엇갈린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는 워싱턴의 색깔을 조금 더 따라가지고 225.5 정도면은 그래도 오바를 볼만은 하겠다. 그 정도의 생각은 했고, 저는 이건 핸디는 안 가겠습니다. 물론 승리 가능성 같은 것들은 마이애미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는 게 맞기는 한데 8.5를 마이애미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 그렇다고 워싱턴의 프렌? 이것도 믿업지는 못해가지고 저는 굳이 따지자면 워플이기는 한데요. 이건 좀 안 가고 싶어, 핸디는.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오바 정도만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덴버 대 유타 경기입니다. 그래도 덴버가 최근에 한 두 경기 정도는 나아졌었어요. 브루클린이랑 했을 때는 이것도 되게 어렵게 이기긴 했는데 어쨌든 평소보다 야투율 같은 것도 나쁘진 않았었고 그런 날이었는데, 직전 경기 바로 어제 미네소타한테는 사실 조금 밀리다가 확실히 이날은 또 그 고든도 터지고 마포주도 간만에 터졌거든요. 그런 날이어가지고 덴버가 조금은 이제 좀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는 있다. 물론 자말 워레이는 여전히 별로고 서브룩도 벤치에서 뭐 아주 나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덴버랑 안 어울린다는 색깔이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덴버는 백투백인데 홈으로 오잖아요. 뭐 9승 4패로 나쁘진 않았었다. 이게 유타도 하여튼간에 고산지대고 덴버도 고산지대야. 그래서 얘네 둘 간의 맞대결 같은 것들은 이런 고산지대의 영향을 잘 안 받는 매치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 경기 정도는 덴버가 괜찮아졌다는 거. 내일 머레이가 다우풀이라고 나올지 안 나올지 조금 애매하다.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머레이는 저는 없어도 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 정도로 머레이가 좀 불만족스러운데 오늘 미네소타한테 25대 3으로 이런 엄청난 런을 달렸는데도 이거를 잡혔던 거, 그런 것들이 팀 내부적으로 분위기는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이미 뭐 요키치도 마포주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우리가 우승을 못하면은 팀이 좀 이제 해체될 거다 그런 얘기도 하고, 팀 내부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덴버는 최근 두 경기는 그래도 좀 괜찮아졌고, 유타 안 그래도 지금 마칸의 다우프리잖아요. 여기다가 내일은 조던 클락슨까지 아웃입니다. 이래서 가드진이랑 이런 포워드진에서 확실한 득점 자원들이 둘이나 지금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유타는 최근 5경기 동안, 작년에는 그나마 좀 홈에서도 공격이 조금 됐었고 스피드도 빨랐는데 트리플 꼴찌예요. 점수 내는 거나 야투율이나 3점슛이나 유타의 공격력은 지금 NBA 수준이 아니다. 이런 구간에 있거든요. 저는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요즘 덴버라면은, 좀 괜찮아진 덴버라면은 덴버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언더오버는 일단 저는 오바를 보고 있긴 한데 오바가 날라면 유타가 조금 잘해줘야 됩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100점도 못 넣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보단 좀 해줘야 되기는 해요, 언더오버는. 다음 피닉스 대 포틀랜드 경기. 자, 저는 여러 차례 피닉스가 이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라인업상으로 부커, 빌, 듀란트, 너키치, 타이어스 존스, 수비를 그렇게 잘할 수 없는 라인업이라고 했는데 마침 지금 피닉스는 이 빌이 결장을 하면서 이 자리에 라이언 던이라는 신인 선수를 넣었거든요. 라이언 던이 수비적으로도 좋고 부커도 예전에 비해서 생각보다 허슬 같은 거 많이 올라오고, 듀란트 나름대로 애들이 좀 해주면은 본인의 몫을 하는 수비수입니다. 이래가지고 피닉스의 수비가 아주 뭐 나쁘진 않아. 수치적으로도 뭐 리그 평균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서도 야투율 같은 것들은 매우 훌륭하거든요. 아까 말했던 라이언 던이 수비적으로도 잘하는데 야투도 막 40%씩 꼽아줘. 경기당 5개씩 던지는데 3점을. 무튼 이렇게 피닉스는 공격력도 나름대로 살렸고 수비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요. 오늘 이제 포틀랜드, 내일은 뭐 사이먼스가 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포틀랜드가 계속해서 시즌이 지나다 보니까 가장 눈에 들어온 선수가 사실 이 라인업에서 가장 이름이 없는 투마니 카마라는 선수가 제일 눈에 들어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한 3&D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얘가 피닉스 소속이었거든. 근데 이제 트레이드 때 넘어갔거든요. 피닉스가 굉장히 아쉬워할 만한 선수야. 그 정도로 활약이 좋거든요. 여기다가 영입된 아브디아도 적재적소에서 활약해주고, 뭐 사이먼스나 그랜트 같은 애들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겠지만은 포틀랜드 초반에 아주 나쁘지만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있기는 해요. 생각보다는 잘 굴러가. 우려했던 것보다, 작년보다는 이렇게 좀 수비적인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괜찮다. 벤치에서는 스쿠 앤더슨이 벤치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여기 이 밖에 뭐 크리스 머레이라든지 그 이제 루페어 이런 애들도 괜찮게 해주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포틀랜드는 이제 뭐 쉐이든 샤프 같은 애들도 돌아오고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질 기미도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야투 같은 것들이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있고, 원래 포틀랜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던 3점슛 수비, 그런 것들도 생각보다 수치적으로 좋지는 않다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작년에도 포틀이 좀 어린 팀이었었잖아요. 오늘도 나름대로 오클한테 잘 싸우다가 한 번에 쭉 밀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비지 가고 그랬었는데 뭐 질만한 팀한테 졌고, 포틀랜드도 오늘 주전대에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았어요. 거기다 뭐 30분 미만으로 뛰고 이랬었는데
백투백일 때도 포틀랜드는 그렇게 약한 편이 아니었다. 이제 아마 오늘 상대했던 오클보다는 피닉스가 조금은 더 할만한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포틀랜드의 프렘 보고 싶거든요. 나는 포틀랜드가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약한 팀처럼 안 느껴지고 피닉스도 생각보다 수비가 좋기는 하지만은 예상 외의 선수들이 활약을 해준 것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어가지고 사실 이게 타이어스 존스나 너키치 같은 애들이 매치업 헌팅을 당하면은 좀 고전할 만한 그런 라인업이어가지고 저는 한번 포틀 프렘 쪽으로 좀 보고 싶기는 해요. 이거는요. 다음에 이제 클파 대 오클라호마인데 솔직히 이거는 긴 생각은 안 했습니다. 오늘 또 오클라호마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오클라호마는 수비, 올 시즌 사실 공격이 잘 되는 편이 아니에요. 보면은 지금 오클이 이렇습니다. 공격이 생각보다 안 돼. 특히 3주슛이 바닥을 찍고 있다. 리그 27등이거든요. 작년에 오클라호마는 3주슛 전체 1위 구간도 있었었고 전반적으로 슈팅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좋은 팀이었었는데 시즌 초반에는 3점이 특히 안 터지고 있다. 대신에 수비가 트리플 1등입니다. 리그 최고의 수비팀은 오클라호마다. 아까 골든스테이트가 이 수비 부분에서 전부 다 2등이었는데 그 바로 위급팀이 오클라호마입니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오클라호마는 그야말로 방패로 패고 있다. 라인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카루소, 도르트 미친놈들이에요. 수비적으로. 스가도 작년에 스틸 수치 많이 찍고 이랬었는데 여기다가 뭐 하틴슈타인도 돌아올만 하고 벤치에서 뭐 카슨 월러스라든지 아이제아조, 제일린 윌리엄스까지 막 좋은 수비들이 넘쳐나. 그냥 오클라호마는 진짜 아주 풍족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오클라호마가 이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 카루소를 에이튼이랑 매칭을 시키더라고. 그래갖고 최대한 에이튼이 박스 안으로 못 오게 접근을 한 다음에 볼 받는 거를 핸드오프 하는 거를 방지를 해가지고 스틸 해가지고 뭐 득점하는 것까지 막 별의별 걸 다 보여주는데 무튼 지금 오클라호마는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수비 전략들을 펼치고 상대 턴오버 유발이 전체 1등 수준이다. 뭐 역대급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시즌 초반이지만은 턴오버 유발 같은 것들도 장점이 있다. 특히나 내일 클리퍼스 핸들러가 하든이 있잖아요. 물론 하든이 이런 대처가 굉장히 좀 경험도 많고 노련한 선수지만은 카루소나 도르테가 하든을 막아선다. 그러면은 지금 클리퍼스는 하든의 손끝에서 여러 가지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좀 움직임이 좋은 대존주나 맨 같은 애들 이런 윙자운드 활용해야 되지. 외곽이 좋은 파웰 걔한테 패스 뿌려줘야 되지. 주바치와의 투맨 게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든의 손에서 많은 공격들이 나와야 되는 클리퍼스인데 하든을 가로막는 게 도르트, 카루소, 스가도 있고 케이슨 월라스 막 이런 애들이다. 이거는 하든이 꽤 고전할 것 같거든요. 저는요. 어제도 앰퍼니 사이먼스가 엄청 고전하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오클 쪽을 좋게 볼 것 같아요. 무난하게. 오클이 지금 뭐 거의 뭐 매경기 가비지급으로 두드러 패고 있고 아주 좋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클리퍼스한테 흔들려면 클리퍼스가 3점이 굉장히 잘 쳐줘야 된다. 근데 생각보다 그러지도 못해요. 시즌 초반에는. 저는 오클 쪽을 좋게 보고 언더오버는 클리퍼스도 지금 생각보다 페이스도 그렇고 그렇게 막 점수가 많이 나는 팀은 아니거든요. 늘 말했지만 오클라호마는 상대를 방패로 두드러 패고 있고 생각보다 점수도 작년만큼 막 많이 나진 않는다. 이런 시점이어가지고 저는 언더라든지 오클라호마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